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성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22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동성제약은 2.46%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동성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항상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의약품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화장품 제품에 대한 생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정로환이라는 제품이 있겠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에이시케어나 아토24 등의 제품 등이 이 회사의 좀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액션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이전에 이 종목이 2017년도에 한국전기연구원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PDD and PDT 복강경 복합 강원 장치 기술이라는 점을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PDT 복강경 복합 광원 장치 기술 6개국 통상 실시권도 이렇게 좀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쭉 밑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술 이전을 받았고 통상 실시권을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즉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러시아 6개국에서 통상 기술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 기간 자체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료일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계약이 이때 맺어졌다는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임상시험 계약을 연세의료원과 지난 2020년 3월 12일 날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1년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광역학 기술을 가지고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세의료원과의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화 종양 내 광역학 치료의 유효성, 그러니까 이걸 광역학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암세포가 사멸이 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에 대한 유효성과,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사람한테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현재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서 결과가 있겠죠. 했더니 암세포가 줄었더라, 또는 감소가 됐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이 이후에 발생이 되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동성제약의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포인트 둘 게 없습니다. 계열 회사에 지분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종목이 실적으로 가는 종목도 아니고, 최대 주주가 지분 이제 한 20% 정도, 특수관계인 포함 21% 정도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정도,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성제약에서의 추가적인 그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한 2,60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2,600만 주인데, 이 중에서 아까 최대 주주가 한 2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는 한 1,790만 주, 약 한 1,800만 주 정도가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최근에 이제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유동 주식수 이상으로의 거래량이 발생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 동성제약의 손바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뭔가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거래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이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상한가를 보내는 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 이상으로 발생되면서 상한가가 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딱히 뭐 포인트는 없어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주가 상승의 포인트 또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뭐 주가가 가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포인트는 없고요.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 한 100%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딱히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만 뭐 이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은 발생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나 부분들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그 계약 만료 이후에 뭔가 결과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유방암, 국립암센터하고 역시 똑같은 광역학 치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상 적응증이 췌장암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연구 계약, 임상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학 치료의 임상 연구 계약 지난번에 이제 연세 세브란스와 했던 것처럼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곧 환자의 등록을 시작으로 임상에 착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꽤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조기 유방암에 대한 광역학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 1년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나 또는 중간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성제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동성제약에서는 이제 광과민제 2세대 광과민제로 뭐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또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맥 주사 후에 3시간이 지난 후에 665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적색광을 조사하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약물 이 부분에 대한 허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 종목이 역배열에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추세가 하방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이슈가 있어도 반응을 하지 않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 없던 이슈도 갖다 붙으면서 주가 상승의 명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성제약이 그동안에 이 좋은 시장 속에서도 역배열의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쳐박았지만 이번에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손바뀐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을 다 지금 밑으로 깔아놓는 정배열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앞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는다.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간헐적인 매수만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의 주포는 우리가 이제 외인들 기관들이 아닌 세력들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 또한 결국에 이제 세력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이제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요약해 보면 장점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요. 현 시점에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배열 전환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요소가 요새 상당히 좀 좋은 장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제약의 주가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전혀 올라간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길게 놓고 봤을 때 가까이 놓고 보면 아이고
벌써 10,000원짜리가 17,000원을 갔다 왔네. 높죠. 근데 크게 놓고 보면은 아이고 뭐 별로 관계 없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흐름에서 가격적인 요소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없다. 뭐 이 정도가 이 종목의 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2월 달에 종료되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췌장암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종목에 또 좋은 뭐 잘 나왔을 때는 또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단점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메이저가 없다.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세력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갈지, 어디서 시세를 붙일지 뭐 그거를 이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늠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하락을 했단 말이죠. 오랜 기간 하락하면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매물,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 악성 매물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동성제약은 이제는 조금 안정기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주가의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면 이제부터는 좀 안정기, 제일 좋은 거는 이대로 바로 시세를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의 큰 박스권으로 해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안정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제 동성제약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박스권으로 간다면 한 16,500원이 이제 기술적인 최대 저항대가 될 거고요. 아래로는 12,8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거래 터졌던 캔들의 하단과 상단에서 지지와 저항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하나의 큰 박스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제약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제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굳이 뭐 현재가에서 뭐 본다면 뭐 좀 분할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종목이 뛰면 저는 이제 15,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5,500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올라갈 때 15,500원이 1차적인 저항대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16,500원 정도가 2차 저항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음봉의 거래량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다시 갈 에너지, 힘은 존재는 하지만 이 힘이 어디서 발산될지 그 부분 자체는 조금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크게 놓고 보면 13,000원, 12,800원이 지지이자 반등이 가능한 자리이고, 올라갔을 땐 15,500원, 16,500원이 올라갔을 때는 좀 저항이자 매도이자 비중 조절에 좀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동성제약이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동성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